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운의 파트너 강정원 멘토 나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멘토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옷장 들어서 시장이 좀 모습이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를 2,600을 내주는 걸 우린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건지 2,600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쭉 끌어올려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99입니다. 물론 2,600 조금 아래에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포스코 관련주들의 반등이 좀 강하고요. 어쨌든 시장을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분명히 시장이 좀 흔들렸거든요. 강정원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다음 주 FOMC까지 매크로 이벤트는 좀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 경기 지표 민감도가 지금 커진 상황에서 지금 주간 신규 실업 추상 청구 건수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왔고요. 뭐 부진한 제조업 활동 지수도 일단은 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착륙에 대한 의구심을 어제 미국 증시에서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네. 일단은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또 미국 10년물 국민국채도 재차 급등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하락세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10일 만에 지금 10일 이후 9개월 만에 7만 원을 하회하는 장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반의 어떤 그 금리에 민감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미국 증시, 빅테크 관련주들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면 국내 증시의 영향도 역시 기술주 위주의 하락의 우려는 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AI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급등한 업종들을 보게 되면 기판 업종들이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 뭐 코리아 서키트, 뭐 그 외에 AI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하미 반도체 이런 업종들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모멘텀보다는 업황 반등이 예상보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실적주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하방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과 또 2분기 저점을 확인하는 주가의 우상향 이 네네. 되는 그런 종목군들, 뭐 삼성전기라든가 BH, 신텍 이런 종목들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2분기 매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마진율이 좀 줄었다는 그런 영향과 또 공장에 대한 또 신규 리뉴얼 또 가동 일부 중단한 영향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강하게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올 상반기에는 양극재 업체들이 주로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다면 하반기에는 그 2차전지 소재 업체, 뭐 분리막이라든가 동박 네. 이런 업종들에 대한 계약도 많이 체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 소재별로의 어떤 변동성도 한번 같이 염두하고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 특히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전해질 첨보, 동박은 네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저평가 업종 그리고 코스피 상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LNF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옷장 들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노려보고는 있습니다만 기술주들에 대한 하방 압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 양극재 업체들의 그 장세였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이제 양극재 외에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에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제 미국 쪽의 나스닥이 이렇게 좀 크게 빠지니까 이게 상방으로 가던 게 방향성이 바뀌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번 주에 나왔던 실적들이 뭐 넷플릭스나 테슬라에 대한 실적도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닝 쇼크가 아니라 사실 그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에 대한 마진에 대한 압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빠졌던 거고 결국에서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거는 물론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에 대한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크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중치가 가장 높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과 같은 이 가중치 높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런 수급적으로 가중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런 추종하는 펀드 자체에 대한 유출이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전날에 좀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제자리에 대한
원위치에 대한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이제 관련된 이제 빅테크 관련된 실적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닝 쇼크에 대한 흐름보다는 향후에 대한 그런 컨커리 이슈나 아니면 AI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부각되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만큼 흐름 자체가 주도주의 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이 어떤 실적에 대한 쇼크 뭐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백의 리밸런싱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반기에 전략적인 변화, 포트폴리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실적 쇼크는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뭐 유한양행이 지금 11% 오르고요. 그리고 대원제약도 한 5% 오르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오랜만에 강세입니다. 그리고 오스코텍도 굉장히 강하고 다양한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죠. 그 이후에 시장 방향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움직이는 건지 좀 체크를 해보죠. 강정원 멘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존슨앤존슨의 상승세 영향이 일단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네. 들고요. 뭐 최근에는 그 AI와 관련돼서 이 AI 그 진단 의료 기기 업체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뇨라든가 루닛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그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업체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뭐 JLK라든가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AI 관련된 기술력에서 상당히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뭐 의료 AI 시장 규모가 뭐 202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9년 동안 17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연평균 37%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뭐 최근에는 단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매출액 증가, 특히 이제 민주주의로서의 어떤 영향성을 크게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글로벌 바이오 제약 업체들도 최근에 AI를 활용한 기업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 업체를 좀 투자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AI 신약 개발 상장사인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가격 제한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AI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유일하게 국내 PR 같은 업종인 그 신규 AI 신약 개발사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다음 주 7월 27일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계돼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AI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판 EU 멜로디인 K 멜로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거대한 글로벌 흐름이라든가 어떤 존슨앤존슨의 영향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 바이오 제약 업종들 그동안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다가 어떤 AI 신약 기반을 모멘텀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관심 종목으로는 뭐 신테카 바이오를 뿐만 아니라 실적성과 안정성을 겸비하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은 지금 추세에선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어지고요. 특히 최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호구증 치료제인 롤베돈의 미국 수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요. 한미약품도 좀 관심 가질만 하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호진 멘토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주들이 잠깐 쉬어가는 장세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주도주에 복귀하면 여기는 또 죽는 거 아닌가? 또는 그냥 대안으로 볼만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AI 관련 이제 우리 업체들 뭐 슈러딩거나 이제 리커전과 같은 특히 최근에도 엔비디아에서도 거의 5천만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미국은 그 슈러딩거를 위주로 해서 2배 이상 이제 오 정도 주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물론 국내 이제 AI 쪽 신테카 바이오나 이쪽은 물론 큰 기술에 대한 흐름은 없긴 하지만은 그런 AI의 신약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유황량이 오늘 이제 큰 상승폭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1분기 때도 시장에서는 한 번은 나왔습니다. 이미 J&J 이제 회장님께서도 지금 병역요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치료제 자체가 폐암 치료제 자체가 이미 올해 하반기쯤에 중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인 타그리소가 시장을 어느 정도 전미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유황량과 레이저 TV과 같이 병역요법을 하고 있는 이 임상 3상에 대한 어느 정도
중간 결과 자체가 타그리스보다 훨씬 이제 좋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저 팀합에 관련된 비중 자체가 유황영액이 60%고 오스코텍이 40%의 비중을 차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에스모 대략 한 10월 20일 날 에스모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 중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향후에 타그리스와 입지에 대해서 여기서 향후에 뭐 JNG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서 유황량에 대한 주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쪽에서 나왔던 이슈하고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 이미 단독요법으로 유황량의 렉나자는 임상 3상이 끝이 났고 이제는 병력요법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이게 1차 치료제를 허가가 되는 거에 따라서 네네네. 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그리스는 2차 치료제만 된 상태고 아직 1차 치료제에 대한 그 보험 등재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만약에 유황량이 먼저 입지를 다지게 되면은 시장을 먼저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블랙버스터급 자체가 대략 7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유황량이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그 네네.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받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요법이라는 게 이제 다른 약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다른 약하고 섞어 쓰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원래 타겟했던 질병 말고 다른 타겟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용요법이 요즘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슈까지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10월 달쯤에 중간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유한양액이라든지 오스코텍에 관심을 좀 둘만하다라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주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사실은 상반기에 굉장히 시세를 펼치다가 요즘은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죠. 근데 미래를 봤을 때는 로봇은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정원 멘토님. 네, 로봇주가 오늘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네. 그동안 미체전지 테마에 좀 밀려있던 그런 모습에서 뭐 대한 업종으로 좀 부각되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사실 주가 상승은 사실 삼성전자 투자 지분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죠. 일단 대기업도 앞다투어서 지금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목을 해야 될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큐렉소 같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라든가 이런 보행 재활 로봇, 특히 상지 재활 로봇 이런 매출세가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주도주로 강세 모습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일단 뭐 재활 로봇 시장에서의 성장성이라든가 또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까지 인허가를 획득한 이 척추 수술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고영 같은 주식도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했습니다만 뇌수술 의료 로봇도 계속적으로 해외 유사 업체라든가 이런 매출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그 병원에도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의료 병원에서의 그 수요 니즈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로봇 관련 수술주들 미래 컴퍼니도 마찬가지죠. 국내 최초로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레보아이를 내세워서 시장 공략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뭐 의료 이런 네네. 네, 서비스용 로봇 이런 종목 대비해서는 지금 수술용 로봇이 시장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인식하시고요. 특히 이제 미래 컴퍼니 같은 주식은 삼성전자가 또 의료용 로봇 관련된 사업 M&A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네. 가장 또 M&A 대상 종목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컴퍼니라든가 고영 같은 이런 종목들, 큐렉소 같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을 외에도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의료와 관련 있는 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쪽이 많이 그 매수의 중심이 돼 왔었거든요. 그 분야 중에서도 로봇이 관련된 의료주들 뭐 이런 데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일단은 뭐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기업들과의 관련된 뭐 MOU나 뭐 지분 투자나 이런 이슈가 시장에 어느 정도 지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규제에 대한 완화, 특히 로보티즈와 같은 흔히 이제 물류 로봇들 같은 경우 이런 교통 도로법에 대한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제 흐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용 로봇에 대한 특히 크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시장을 하나둘씩 개척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교세라나 미국에 있는 이제 싱크 서지컬 같은 이제 북미 시장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 로봇 대비해서 빠르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마 7월 27일쯤에 만약에 일단 시장에서 사실 기대가 하고 있는 게 이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콩쿨에서 로봇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되고 이런 자동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이런 산업용 특히 다관절 로봇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시각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회사 중에 뉴로메카라는 로보티즈가 있는데 물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변화가 빠르게 나와줘야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의 이제 MOU를 체결을 했고 향후에 이런 관련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제 다관절 로봇이나 이제 감속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점검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오늘 강정원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는 큐라클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화진 멘토께서는 마크로젠 유전자 검사 플랫폼을 출시하는 이 두 개가 바뀌었군요. 큐라클이 유전자 검사 플랫폼 출시하는 회사고 마크로젠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유력 공략. 요 뒤에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큐라클부터 한번 설명을 듣죠. 네, 일단 뭐 큐라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어제 탐방을 다녀온 회사고 최근에 당뇨와 비만 치료제가 좀 시장에 크게 일단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큐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CU06이라고 해서 이제 당뇨 관련 아니면 항반변성에 대한 치료제를 시장에 이미 2년 전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태아와 이제 관련된 개별 파트너사에서 인상에 대한 비용을 이제 수취하는 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년 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했던 거는 이미 이제 아시아 지역 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 아시아 지역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당뇨 뭐 관련 테마 군으로서도 조금 향후에 좀 기대감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앞에서도 AI 관련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비상장 회사지만은 스탠다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신약 관련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큐라클과 이제 MOU를 맺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AI 신약 개발에 관련된 공동 개발을 조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신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큐라클이 어느 정도 큰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공모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충분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당뇨 관련 이슈로 때문에 좀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오히려 공모가 대비 훨씬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라클이 앞서 이제 제가 타이틀이 바뀐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큐라클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가 맞는 거죠, 그죠? 그와 관련돼서 이슈를 잡아오신 거고요. 앞서 이제 목표가하고 손절가 제시하셨나요? 목표가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잠시만요. 3만 원에 지금 12,000원이라고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화진 멘토께서 소개하신 유망주가 큐라클입니다.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12,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십시오. 자, 강정원 멘토께서 가져오신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 시장의 강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투자 네. 포인트 좀 듣겠습니다. 네, 20년 동안 꾸준하게 유전체 분석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유전자 검사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인 젠톡을 출시를 했습니다. 젠톡에 접속해서 피부라든가 모발, 이런 운동, 영양소, 건강 관리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본인이 검사를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은 네네. 키트를 보내주고요. 이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채취한 이후에 다시 반송 접수하면 10일 내에 플랫폼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젠톡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각자의 그 DNA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특정 검사라든가 이런 비용 부분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중화에 대한 길이 열렸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 마이크로 바이옴 검사, 병원을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유전체 분석 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국내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마크로젠도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다시 한번 리바운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만들어놔서 마크로젠을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네. 2만 원 하이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DTC라고 하죠. 개인이 직접 받아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뭐 검체 같은 걸 보내면 업체에서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마크로젠이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요.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는 양전했어요. 2,600선 위로 올라왔고요. 0.94포인트 정도 오른 0.04%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뭐 오늘 아침에 2%까지 빠지다가 플러스 2%로 올라오네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조금 키워가는 모습, 그 중심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화진 멘토, 강정원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